산골에서 학원 한 번 가지 않았지만 사나는 혼자서도 공부를 곧잘 해왔다.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야, 사람은? 할아버지랑 낚시 가기랑요. 네. 할아버지랑 산에 가서 나무 캐기랑 할아버지랑 벌집 따기. 그거 다 할아버지랑 할 거야? 네. 어디가? 비밀 장소 가면서. 너 비밀 장소 있어?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암탉들의 비밀 장소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산골 소년. 소탱이골 온 천지가 제 손바닥인 모양이다. 여기요.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작은 계곡에 어디가 비밀스러운 걸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굴다리 밑 산들바람과 물이 흐르는 이곳이 사나가 여름을 보내는 비밀 장소였다. 소년이 사는 소탱이골에는 사람보다 개망초꽃이 더 많다. 인생극장? 인간극장. 소탱이골을 찾은 손님들이 신기하기만 한 소년. 사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나 보다. 저 글자 맞아요? 뭐라고? 이 글자 맞아요? 들꽃으로 쓴 인간극장. 우리 이거 보여주려고 빨리 오라 그런 거야? 이 순수한 소년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손 내주세요. 손 왜? 이게 뭐야? 아저씨요. 아저씨 얼굴이야? 네. 웃음 가득한 초록 얼굴. 이보다 반가운 환영이 또 있을까? 허허 벌판. 사나가 집으로 가는 길은 오늘도 혼자다. 그 길의 끝. 사나를 향해 오는 한 사람, 할아버지다. 안녕하십니다. 아, 잘 갔다 왔어? 네. 네. 가요. 집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관문은 물이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물소를 만들어 탕이 됐다 해서 그 이름도 소탱이골. 그곳에 소년과 할아버지의 집이 있다. 인적 드문 산길을 오르기를 20여 분. 사나의 집에 도착했다. 다녀왔습니다. 산골 외딴 집. 사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다. 진흙탕 빠졌어. 그거 봐라. 그 신발 신고 가지 말랬지 그러게. 왜요? 어디로 갔는데 그렇게 빠졌어? 물 올려놔야지. 산 아래 강가에 공사가 계속되면서 깨끗하던 운동화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 학교에서 돌아온 사나가 집 뒤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핀다. 슬쩍 계집안을 본 사나. 이내 어두컴컴한 계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계집 안에 사나가 찾는 게 있었다.
뭐 보는 거야? 깨진 데 있나 본 거예요. 매일같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알을 낳는다는 산안의 암탉들. 그 비밀 장소를 용케도 알아내는 산하다. 달걀 5개. 아이고 많이 끝났어. 닭밥 하나만 좀 돼. 보내려는데. 하나도 안 됐어? 똥안 묻었어. 조금 묻었어. 아까 그거 안 줬더라. 선아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1살. 아니면 2살? 몰라요. 몰라? 네. 돌이 지난 얼마 뒤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산하는 소탱이꼴로 왔다. 아니 뱀! 뱀이 어딨어? 뱀 저기 있잖아요. 뱀 저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뱀도 있어? 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소나무. 땡 잣나무. 잣나무? 네.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뭐가 달라? 잣나무는요. 아니 소나무는요. 가지에 여러 가지 이파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짧아요. 근데 잣나무는 조금 더 길어요. 저기 가면 할아버지 온두막 있어요. 할아버지 온두막. 할아버지 계시나? 소탱이꼴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산하다. 안 계시네. 개밥 주러 가셨나 보다. 푸른 소탱이꼴의 여름 안에서 산골 소년 산하가 자라고 했다. 녹음에 둘러싸인 산안의 집. 마당에는 여름 햇살이 가득하다. 친구들이 없어 가끔 심심할 때도 있지만 뭐든 놀이로 바꾸는 신기한 소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산하에겐 계절마다 변하는 소탱이꼴의 산과 물은 좋은 소재다. 그걸 그렇게 그려갖고 뭐 하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어? 엉덩이 다 젖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엉덩이가 오줌 싼 것 같아. 아, 변태! 다 젖었는데?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똥강아지, 다 죽였나이다. 똥강아지. 왜 말 안 들어? 숙제했어? 네, 언제? 어제요. 왜 오늘은 안 해? 에? 왜 오늘은 안 해? 뻥이에요. 이리 와서 물 좀 던져주면 그만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씨. 똥강아지가. 여기 바닥에다 물 좀 던져주세요. 잠만요. 됐어요. 잠만요 쓰지 마. 알. 잠시만요. 그래야지. 잠만요 말도 안 되고. 어린 산하가 자라는 산골 풍경은 그 자체로 그림이다. 겨울철이면 아궁이를 떼는 산안의 집.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할아버진 산에서 간벌할 때마다 나오는 패목들을 모아놓으셨다. 일흔 다섯이란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힘 안 드세요? 힘든 건 없는데 덥지. 겨울엔 좋은데. 할아버님 이게 도끼질에 요령이 있나요? 요령은 무슨 요령이야? 그러면요. 아이고, 할아버님처럼 아무나 힘만 좋으면 뽕이지. 되나요? 에? 할아버님처럼 힘만 좋으면 되나요? 에이, 내가 무슨 힘 있어? 아 지금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에이, 지금 도끼질 한 손으로 하시잖아요. 아이고에 뭐
근데 지금 나무가 안 뽀개져, 여름 나무가. 겨울엔 잘 뽀개지지, 한성을 해도. 이 대단한 공력이 쌓여 산골의 매서운 추위도 거뜬히 이겨냈을 것이다. 산안의 집에서 가족의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개밥이다. 한여름에 장작이 필요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사실 개밥이라지만 북어 찌꺼기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라면을 넣고 끓여낸 정성은 그 어떤 사료보다 좋은 영양식이다. 맛있겠죠. 한여름에 배가 끓이면 와, 고역이겠어요, 진짜. 예, 고역이야죠. 여기가 땀띠가 다 났다니까요, 작년에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양도 어마어마하다. 걔 밥이 몇 개예요? 쉬워, 아주. 한 20개 되겠다. 하나, 둘, 셋. 산짐승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키운다는 개들. 얼마 전에는 강아지들까지 태어나 챙겨야 할 가족이 더 늘었다. 다 먹었어. 들어가. 야, 일로 와. 이거 먹어. 야, 이거 새끼들아. 이거 먹어. 소탱이 꼴에 밤이 오고 있다. 사실 수몰 마을인 소탱이 꼴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뭐야, 사나야? 태양열등이요. 어? 태양열등이요.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충전된 전등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밝아진다. 조명 좀 잠깐 줘보세요. 이거? 네. 왜요? 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있죠? 더 휘황찬란한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사나만의 예쁜 미. 밤이다. 파. 솔. 라. 도. 끝. 재밌는 거. 아주 재밌죠? 산골의 여름밤이 깊어간다. 할아버지, 산에 혼자 가시면 안 무서우세요? 왜 무서워, 임마? 아예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 새끼 호레이도 잡아, 임마. 지금 제 앞에서 잡아보세요. 호레이 들고 와, 잡을게. 소탱이골 여름산에는 고추며 옥수수 밭이 있다. 밤이 오면 할아버지는 밭이 있는 산으로 향하고 집에는 사나와 할머니만 남는다. 다녀오세요. 너 일찍 잡을지 일어나.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밤에 가시는 거야? 개가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가지고요. 밤에 밥을 줘야 된대요. 왜? 근데 걔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산에서 돼지도 내려오고 노루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저기 밭 지키려고 내놨어요. 할머니 다 하셨어요? 저 등 가려운데 등 긁어주세요. 씻어요. 아, 등 긁어주십시오. 손에 물 묻었어. 힝. 잠이 올 때면 할머니부터 찾는 사나. 손자의 작은 등을 긁어주며 엄마가 된 산골 할머니는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시원해? 네. 시원하면 네. 네가 할머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요. 응? 하는 짓이 청개구리 같은 손자다. 얘 등 긁어주면은
말 안 듣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을 안 들어. 난 말 잘 듣는데. 언제 잘 들었어?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응. 앞에가 뭐가 커다란 키 큰 사람이 응. 걸어가더래. 응. 그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응. 키가 막 커지는 거야. 그게 도깨비야. 응. 도깨비는 응. 쳐다보면 응. 쳐다볼수록 키가 커진다. 됐어. 도깨비 힘 세죠? 힘 세지. 깊은 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이거 좋아해요? 어두운 산길을 거침없이 오르는 할아버지. 여름 한철 밭을 지키기 위해 산에는 할아버지네 개들이 총출동해 있다. 승돌아, 이게 짐승들 쫓는 거예요? 멧돼지가 지난다는 길목. 깡통 매달았어요. 돼지 같은 거 내려오면 이제 쫓아야지. 알았어, 진도. 산 곳곳에 위치한 밭을 둘러보고 견공들까지 챙기느라 할아버지의 여름밤은 바쁘기만 하다. 에이, 시끄러워. 야, 밥 먹어. 그런데 개밥을 다 주고도 할아버진 집이 아닌 산 위로 향한다. 여름 농사가 끝날 때까진 할아버지도 이 원도막에서 밤을 보낸다. 여긴 나 자는 운동막입니다. 걔도 사람이 있어야 저거 힘을 발휘하니까. 그리고 저거 짐승이 내려오면 나도 여기서 개가 짖는 방향을 딱 보고 이렇게 불을 비춰준다고. 이렇게 비추면 눈이 푸른 게 보여요. 짐승이 내려오면. 아주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호수들 와서 잡아가도 자꾸 내려와요. 그냥. 수몰 되기 전에도 땅이 척박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소탱이골. 지금은 사람보다 들짐승이 더 많은 산골에서 할아버진 밭을 일구고 있다. 밤이 깊어서야 조각잠을 청하는 할아버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산구름이 피어나는 이른 새벽. 밤새 밭을 지킨 할아버진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내려오신다. 소탱이골 유일한 학생이 사는 집. 사나도 6시면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 등딱지 마냥 할머니에게 딱 붙어 떨어질 줄을 모른다. 세수꽃? 뭘 세수한 거야 거기서? 엉터리 줄. 진짜 멋있으니까. 수강. 좋아하면서도 짓궂은 사나. 청개구리 맞다. 하지 말라니까. 나 반찬 한두 가지에도 달게 먹는 손자. 할머니의 마음이 흡족해진다. 감자 맛있어. 역시 할머니 잘생긴 할머니가 하니까 맛있어. 사람이 약 올려가지고. 갈 준비해. 빨리. 부지런히 산에서 내려온 할아버지가 챙기는 건 사나의 학교 가는 길이다. 사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지인이 선물해줬다는 오토바이. 그 뒤로 사나의 등하굣길은 언제나 할아버지가 함께해오고 있다.
마을까지만 온다는 스쿨버스. 마을까지 가려면 지름길인 물을 건너야 한다. 소양강 댐이 물을 방류하는 여름철에나 드러나는 이 길을 따라 사나와 할아버진 마을로 향한다. 우선 태워줘. 네. 시가 지금 차도 안 왔는데 뭘 다녀. 8시 내에 오는.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럼 매일 오야지.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참 아주 힘들어. 오늘도 손자를 무사히 등교시키고 할아버진 다시 산으로 향한다. 친구들이 있는 신나는 학교.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사나는 오늘도 무사히 학교로 향한다. 건강하고 구김살 없는 사나야말로 노부부의 자랑일 것이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언젠가 사나에게도 정든 산골을 할머니 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오리라. 그때까지 만두대장 사나 곁에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노부부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봐. 이렇게 봐, 팔이 작게. 됐어. 한 번 더. 할머니를 놀리는 것도 잠시. 심심해진 사나가 집을 나선다. 왜 안 맞지? 장난치고는 꽤 진지한 사나. 할아버지의 벌통 밑에 꿀벌을 해치는 말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그런데 준다던 신호도 없이 저 혼자 기겁하고 뛰어가는 사나. 왔어요. 안 쏘였죠? 왜 그랬어? 재미. 여름철 나무와 풀이 많은 소탱이골에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셨다면 눈물 쏙 빠지게 혼났을 일이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택배가 와서 가서. 택배요? 네. 택배를 받으러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은 조카네 집에다 놓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길이 험한 소탱이골까진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다. 이거 여기 뱀 많이 나오거든. 나와서 사람 물을 날 때 뿌리면 죽어 뱀이. 그리고 말벌 다루는 거는 안 죽고 이거에만 죽어요. 저기도 땡피집이 있었는데. 그거 나도 오늘 한 방 쏘였잖아. 그런 건 쏘여도 그냥 딱 처음엔 난 안 쏜 줄 알았어. 물은 줄 알았어 따끔해서. 한참 있으니까 조금 아프더라고. 툭하면 벌이며 뱀이 나오는 산골에서 어린 손자를 키우는 일은 예정된 고생길이었는지 모른다.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늘 가슴 졸이며 사내를 키운 노부부.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 사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다. 어려서는 굉장히 깔끔했는데 애가 점점 더 말도 안 듣고 털털해지고. 당신 손으로 손자를 거두겠다 마음먹은 할머니도 사나를 업고 소탱이골로 오던 날은 그렇게 눈물이 났었단다. 흙이 묻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이집 가면은 깨끗한데 흙투성이 갖다 신발장에다 넣어놓으면 미역국 가네요. 그래서 신발에 흙 안 묻히려고 접어서 건너주고
이건 두꺼워서 아주 무거워요. 어린 손자를 업고 할머니는 산길을 걷고 물을 건너 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녔다. 할머니의 굽은 등 위에서 사나가 자랐다. 강아지 재질 좀 해줄래? 빨리 얼마나 많이? 한 10분만 5분만 5분 100번만 하면 될 거야. 50번인데. 5분인데. 100번은 해야겠다. 아 됐어. 끝. 손자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에겐 달콤한 휴식이지 싶다.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하는 산골의 생활. 가족을 건사하고 밭을 지키는 75의 할아버지의 하루가 길고 고단해 보인다. 북한 가다 저놈이 뭐 우리가 말 안 하고 올 적에 이제 재롱 부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지 참. 뭐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놈은 좋아하니까 어? 그 어떻게 따라서 웃어야지. 7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으로 와야 했던 3살 손자. 잠든 사나의 얼굴만 봐도 노부부의 가슴은 무너졌었다. 그 애틋한 마음으로 키운 아이는 구김살 없이 자라 노부부의 웃음이 됐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키운 그 아기가 이렇게 티 없이 자랐다. 비가 더 많이 오면요. 여기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수영 칠 수 있어요. 시원한 산골 물에 누운 사나. 산골 소년만의 기발한 비서법이다. 슈퍼맨이야! 고추가 시려워. 뭐 하는 거예요? 고추가 시려워요. 혀를 끌끌 차는 할머니. 스위밍을 할 수 있어요? 안 추워? 안 춥냐고. 네. 개구쟁이 손자를 누가 말릴까? 오늘도 명랑쾌할 산골 소년의 여름은 신나기만 하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햇빛과 푸르름이 깊어지는 소탱이골의 여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에겐 이보다 좋은 계절이 없다. 잘 그리네. 못 그리네. 꿈이요? 네. 과학자라는데 미주가 미술가. 과학자도 됐다, 미술가도 됐다 그랬잖아. 꿈이 많은 아이로 자란 손자가 대견한 할머니. 그렇게 길지 않다고 꽃을 봐. 꽃 안 그릴 거야 그럼 해. 그대로 가만히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안 돼요. 말도 하면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꼬마 화가 사나의 모델은 할머니. 아 자꾸 고개를 돌려. 달파리가 막 날라들어. 빨리 해.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못 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 새끼. 빨리 해. 알았어. 할머니 자꾸 움직이니까 늦게 한다는 거야. 아이고 지금 움직여도 그대로 그리면 되지. 이해봐요. 이해봐요. 왜 이 일을 해? 그럼 이렇게
저녁 준비도 미뤄두고 할머니는 손자의 꿈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됐어? 아직 팔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손까지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손은 대충 그리면 되잖아. 손 모양대로. 할머니 주름까지 그려야 된단 말이야. 뭔 주름을 그려?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손을 정확히 못 그려요. 할머니 사나의 까다로운 작품 색엔 말 그대로 사실주의. 아까랑 똑같이 이러고 있어. 이렇게? 아니 할머니 이러고 있어봐요.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사나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초상화가 공개되는 순간이다. 팔이 너무 짧다. 주말 아침, 소탱이 꼴의 하늘이 잔뜩 흐리다. 한편 학교에 가지 않는 사나는 아침부터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뭐해? 날씨 보고 있어. 할머니 오늘 비 온대. 오늘 비 온대. 할아버지 오늘 비 오는데요. 비 오는데요. 많이 온대? 일요일 날도 오네요. 그래. 잘 됐어. 뭐예요? 비 소식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가 비가 없다. 2일. 새벽에 잠깐 비가 내렸을 뿐인데 마을로 향하는 다리 밑에는 불어난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할아버지가 급히 챙기는 건 낡은 나룻배다. 타고 이제 뭐 볼일도 보러 가고 또 우리 손주 녀석은 이제 또 학교 또 이거 타고 다니고 이거 없으면 큰일이야 우리. 물길이 어찌 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배를 타야 할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이고. 사실 노부부만 있다면야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나를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한편 올여름 마지막 국분자를 딴 할머니 사슴벌레의 먹이다. 너나 먹으란 말이야. 우와 됐다. 그만. 다리 부러진 거 얘가 제일 많이 먹었어. 얘가 다리 부러지네. 응, 여기 다리 부러졌어. 어디? 앞다리 여기 부러졌어. 우쭈. 비가 날린다 야. 소탱이 꼴에 비가 내린다. 물길을 보러 갔던 할아버지가 급히 돌아왔다. 물이 많이 끊었어. 오늘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쟤 내일 학교 가려면 오늘 물 얼마나 늘을지 다리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다리가 끊어지고 두 개가 다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가. 학교에 가야 하는 사나 때문에라도 더 이상은 산에 머물 수가 없다. 하나에 학교 가니? 그럼 어디가? 예? 피난 가요? 피난이 뭐야? 다리가 끊어질까봐 도망가는 거야? 걸어가면 되잖아. 이딱 벌리고 새끼야. 그래서 입으로 뱀장어 들어가면 뱀장 하나 잡아다 두고 가면 되잖아.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는 사나에게만 찾아온 위기가 아니었다. 아니 가서 빠질 건 없어? 예, 빠질 건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길이 끊긴다면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 제작진도 소탱이 꼴은 내려가야 한다. 아니 됐어. 뒤에다 싣고. 그 실에 사람 못 타. 그래. 내릴까요? 타고 와. 저 차 타고. 이게 늦어서 이거 지금 1분 1초가 급한 날 위해. 아랫마을까지는 2개의 물길이 있다.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변했을지
빗방울이 굵어질수록 다급해진다. 세렉스 타고 와. 얘 먼저 내려가세요. 빗속을 뚫고 산을 내려가는 가족. 이들은 과연 소탱이골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물길은 삽시간에 불어 있었다. 조심하세요. 아, 건너. 예,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개들과 고추밭 때문에 할아버진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미 첫 번째 물길은 끊겼고 다리도 위태로워 보인다. 왜 다나야? 왜? 빨리 가자. 뒤늦게 강을 건너는 제작진이 걱정돼 가던 길을 되돌아온 모양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곳을 벗어나는 게 먼저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강아래 마을의 한 집. 아따. 하나야, 여기가 어디야? 피난 가는 집이에요. 겨울에는 물 안 나와서 고생. 여긴 또 겨울에 물이 안 나와요? 저 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여긴 물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가 통에다 물 떠다 주잖아. 하나야, 이게 좀. 나 때문에 할머니 편한 거야. 너 때문에 왜 편하냐? 나 때문에 편하지 당연히. 왜냐? 맨날 일로 오잖아 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내려온 고생길. 그런데도 사나는 당당하다. 사나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노부부는 아랫마을에 방 한 칸짜리 집을 새 얻었다. 매서운 추위가 오거나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면 사나와 할머니는 아랫집으로 내려온다. 길을 어떻게 찾냐 저거를 어딨어? 나도 어디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뭐? 한 사람이 저걸 깃발을 하나 구해도 팀이 다 모여야 돼. 떼먹이. 어디예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은 두 사람. 거의 무아지경이다. 소탱이 꼴에 남은 할아버진 뭘 하고 있을까? 예. 예? 우리 없으니까 좋아요? 예? 밥이랑 어떻게 써요? 나도 미치겠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대. 저 내가 해줘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자기 혼자 하려니 뭐 더 늦겠죠. 할머니 이 드라마 아세요? 네, 그때 여기서 봤는데 오래 하네. 언제 보셨는데? 2월달. 겨울에 2월달. 2월달? 네. 아 저기 3월달이 나와서 4월달까지 할머니가 보고요. 띵띵띵 위로 갔어요. 4월달이 뭐 얼마나 봐. 4월 6일 날 올라갔는데. 몇 달을 못 봤는데도 어느새 네모난 상자에 푹 빠진 할머니. 할머님한테도 말 시키지 말까요? 조금 이따만 시킬까요? 예. 그리고 뜨겁게 만드는구나 이 말이야. 다음 날 어느새 집 밖에 나오셔서 사나의 운동화를 닦고 계신다. 어제 물을 건너다 젖어버린 운동은 또 어떻게 말려놓으신 걸까? 사나야, 여기 나와. 할머니 오늘 산에 올라갈 거예요? 아랫마을에서 학교 가는 길.
오늘은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는 대신 사나는 할머니의 손을 이끈다. 아까는 짜증이더니 지금은 또 좋단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10살이다. 하나야. 하나는 할머니한테 뽀뽀를 왜 해? 그건 몰라요. 이웃이라고 하지만 강 건너 마을에 와야 만나게 된다. 들어줘요. 뭘 준다고? 아야. 태권도가 있네. 아랫마을까지만 와도 집 근처까지 스쿨버스가 온다. 그걸로만 때려줘. 잠깐 글러브. 소태기 골에서는 한 번 학교에 가려면 말 그대로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하지만 아랫마을에선 일도 아니다. 아저씨 마을 근데 차 운전해요 이거? 손자가 탄 버스 뒤를 할머니의 마음이 오래도록 따른다. 나 있을 때 빨리빨리 크라고. 빨리 크란다고 뭐 되겠어요. 그랬지만 마음이 빨리 커서 나 있을 때 빨리 커라.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예? 그런 얘기를. 내가 자꾸 아프니까 또 이러다가도 금방 죽으면 뭐 돌봐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늙음하게 엄마가 된 할머니는 오래도록 손자의 울타리가 돼주고 싶다. 며칠 뒤 드디어 비가 그쳤다. 진드가 심한 거. 돼지 발자국 같아? 거기는 이래도 건너가면 물살이 세갖고 힘들어요. 오늘쯤은 건너갈 수 있을까 싶어 나선 길. 물은 많이 줄었지만 물살이 여전히 세다. 어떡해. 가운데 가면 깊고. 어머니 저 혼자 갈게요. 나가다 갈게요. 가운데 갈 때 조심해요. 네, 예. 물살이 세서. 만약 여기 이렇게 푹푹 빠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갔다 올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산을 내려온 지 며칠. 할아버진 과연 잘 계신지 제작진이 대신 가보기로 했다. 건넜다. 사슴벌레 부탁해요. 사슴벌레 부탁해요. 언제쯤이면 사나와 할머니도 집으로 갈 수 있을지. 멀어지는 모습에 마음만 따라간다. 폭우가 지나간 소탱이골. 할아버진 괜찮으실까?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할아버진 지금도 비가 지나간 고추밭을 둘러보고 오는 길이란다. 아, 이걸 뭐로 사보네. 아이고. 땅도 많이 내네. 내일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아, 또 비 온다고요? 그래서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할머니하고 사나하고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아유, 보고 싶으나 안 보고 싶으나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지. 걔 학교 때문에 내보내는 거지 뭐. 사나가 없으니까 심심하긴 해. 그런 자식하고 농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을 건너간 사람은 오지 않고 끼니거리만 왔으니 아무래도 서운한 모양이다. 소탱이골 사는 사람이라야 고작 3사람.
할아버지가 장작을 패면 할머니는 개밥을 끓이고 손자는 달걀을 챙겼었다. 셋 중 둘이 없으니 그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사람은 바빠지기 마련이다. 아이고, 오늘도 낮잠 다 못 자, 이거. 제일 큰 일은 개밥이다. 아니, 이걸 어려서부터 이걸 먹여보려 했더니, 먼저는 이제 라면이 쌌거든. 이 값이 올라서 비싼데, 걔가 이걸 잘 먹으니까. 사실 할아버지가 소탱이 꼴에 남은 건 20마리가 넘는 개들 밥 때문이다. 이거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렇지, 물통도 그렇고, 이거 매일 갈아주고 매일 닦아야 되거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통도 매일 저 닦고 갈아주는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대충 해야지, 어떻게. 시간이 없네. 그렇게 대충 해서 북어 다듬고 19개나 되는 그릇을 설거지하는 할아버지. 그러느라 정작 당신 끼니는 잊으셨다. 태풍 카노는 현재 할아버진 오늘 밤도 산에 갈 준비를 한다. 개밥을 챙겨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 그러나 얼마 못 가 숨이 찬다. 75이란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아, 땀이 잦아졌네. 팬티까지도 받았어. 혼자서 개밥을 끓여오느라 평소보다 밥이 늦어졌다. 할아버지를 보자 개들이 난리다. 여름산의 고추 농사가 끝나고 수확을 마치면 집으로 개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때까진 할아버지는 견공들과 함께 매일 밤을 보낸다. 비 와서 저거 침낭도 못 놀고 그냥 터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침낭도 그대로. 여름산에는 고추며 옥수수가 자란다. 천지가 먹을 것이니 야생동물도 많다. 돼지가 오면은 덤비면은 이 코, 돼지 코 이걸로 그냥 때리면은 급소니까 기절한다고. 덤비면 안 덤비면 나 또. 멧돼지랑 이렇게 맞닥뜨린 적 있으세요? 어휴, 몇 번 죽을 뻔했죠. 사람이 먼저 저 돌을 던지거나 그러면 처음엔 도망가는데 나중엔 덤벼요. 내가 몇 번 그러고부터는 돼지한테 먼저 저 돌 같은 거 안 던져요. 지가 그냥 사람을 보고 도망가면 괜찮은데 돼지는 건드리면 덤벼요. 고단한 하루의 끝. 이럴 때 필요한 건 할아버지의 비타민. 사나 자나? 어쩌려고 앉아. 앉으면 좀 바꿔줘. 사나야. 할아버지다. 뭐 하냐? 할아버지가 네가 없으니까 심심해서 아무 말 안 해주니까 아주 뭐 어깨도 아픈 것 같고. 지금쯤 아랫집에서 신났을 사나의 모습이 눈에 선한 할아버지다. 차로. 아직 안 잔대요? 이제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텔레비들 보겠지 뭐 뻔한 거지 뭐. 이 집에서는 8시만 되면 자요 이제. 8시 9시면 자. 사나랑 가끔씩 안마도 해주고 이러나요? 안마 해주는데 그것도 꾀가 나가지고 뭐 지 생각이 좀 마음이 좀 놓이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핑계 대는 거야. 나 피곤해요. 그놈 자식 어리선 잘해주더니 이제 조금 크니까 잘 안 해는데. 오늘따라 소탱이 꼴의 밤은 유난히 적막하다. 그래서 신나야지 뭘 투덜대요. 누가? 사나가. 난 투덜대는데?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또 떨어져 갖고 버리라 그러면 놔두래요. 입는데 찢어서도 입는데
왜 버리냐. 다른 친구들은 막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사나 안 그래? 네. 뭐가 부끄러워요? 뭐 꿈했다고. 할머니 꿈했다고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 와 그런 사람 난 처음 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 이럴 때 보면 속이 꽉 찬 10살 사나다. 손자가 단정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것. 할머니의 바람은 그거 하나다. 그 간절한 마음이 사나를 이렇게 예쁜 아이로 키웠는지 모른다. 다음 날 이제 챙겨갖고 가자. 할머니는 다시 짐을 꾸린다. 피난보따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소퉁이 꼴로 올라가면 당분간은 짐을 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까진 사나의 컴퓨터도 안녕이다. 심란해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신나. 심란해. 맨날 챙겨야 되고. 맞아. 이거 할아버지한테 혼나는데도 신나? 내가 언제 신난다고 그러냐? 신난다며. 신난다고 그랬냐? 신나다고 그랬지? 신나다가 뭐예요? 빨리빨리 안 한다고 막 재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나가 그 소리예요. 사나는 지금 뭘로 가는 게 어때? 올라가는 거요? 응. 예. 아저씨가 사나 지금 마음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 마음이요? 응. 진짜 심란하건 신이 나건 이제 가야 한다. 아랫집을 떠나는 할머니와 사나. 이제 소퉁이 꼴로 가면 김장이나 담그고 산을 내려올 것이다. 허허벌판. 소퉁이 꼴로 할머니와 사나가 간다. 그 길의 끝. 첨벙첨벙 할아버지가 물을 건너온다. 땅 건너갈 수 있겠다. 에이 신발 적시면 안 돼. 짐부터 가져가요. 떠오는 거야? 네. 비 와도 괜찮았어? 비가 언제 와? 밤에. 밤에? 밤에 비 왔어. 아유, 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이거 건너주면 뭐 군갑 주는 거야? 아이고 넘어질라고.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해. 아이고. 에이. 이번에 아이고. 며칠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물을 오가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힘차다. 사나 여보. 이 새끼 말 안 들으면 여기다가 빠칠 뻔해야지. 사실 몇십 년을 본 할머니보다 아유. 사나가 더 눈에 아른거린 할아버지다. 잠시 뒤 직녀 할머니를 향해 소퉁이 꼴 견우 할아버지가 온다. 마지막으로 업어본 게 언젠지도 가물가물한 노부부다. 뭘 이렇게 많이 먹게? 이렇게 뭘 또 처먹었길래 이렇게 무겁냐고. 혼자 살았으면 이거 이상하는데. 뭐야, 이거.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왜? 저 나가고 넣어가지고. 아유, 많은 사람은 지금 얻어. 많은 사람 지금 얻어.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캔을 장가가지고 아주 고생한다, 진짜. 다. 좁으니까.
에이 그것 때문에 걸어와. 또 끼우려면 안 된다며. 아유 갈. 저거 기울이면 안 된다. 걸어와 아저씨랑. 며칠 만에 돌아온 소탱이골. 그 사이 산골의 여름은 더 깊어졌다. 하루 2번 학교를 다니느라 오가던 산길.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의 너른 등에 기대어 본 푸른 이 길을 사나는 언젠가 그리워할 것이다. TV도 컴퓨터도 없으니 사나는 벌써 꿈나라다. 아, 자식. 늘 일을 하느라 바쁜 할아버지. 오랜만에 들여다보는 손자 얼굴이다. 아이 자식 콜라 불어. 에이 자식. 오늘 아주 피곤한가 보지? 그래도 한 가지 이놈 자식이 기특한 거는 없으니까 뭐 사달라고 버티질 않으니까 좋아. 그래요? 그래 마음은 나는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참 마음이 아프지. 남들 다른 집 애들 갖고 싶은 거 다 갔는데 지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지. 그 어떤 땐 내가 참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 생각도 한다니까. 참. 노부부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준 고마운 손자. 그러나 어쩌면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무료할 것 같은 산골의 여름. 사나는 또 물가에 누워있다. 엉터리 해요. 안 추워? 네. 이렇게 더운 날 추울 수가. 사방천지 친구라곤 산과 물뿐인 곳에서 사나는 또 저만의 놀이를 찾아낸다. 뭘 만드는 걸까? 목욕탕! 돌을 쌓아 탕을 만들더니 이번엔 청소를 한다고 바쁘다. 사나가 들어가면 딱 맞을 1인용 냉탕. 일단 빨래를 해야 돼. 이번엔 빨래놀이. 톡톡톡 돌 방망이질까지 하는 사나. 흐르는 산골물에 살랑살랑 빨래를 헹구더니 물기를 짜내는데 톡 부러진다. 아마도 언젠가 산골물로 빨래하는 할머니가 이랬지 싶다. 물다. 온천 퉁퉁. 집으로 가자. 사나의 여름은 심심할 새가 없다.
오늘도 할아버진 개밥을 준비한다. 꼭 멸치 같은 이것은 빙어. 소양강 댐에 물이 차면 상류의 소탱이꼴은 육지 속의 섬이 된다. 겨울이면 할아버진 얼음을 뚫고 빙어를 낚는다. 고추장만 풀어놓으면 매운탕이 된다고. 아, 여기다가요? 드셔보셨어요? 아니 뭐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먹지. 근데 맛은 내가 보지. 저걸 끓이면 개밥 끓이는 것도 내가 맛은 뭐지 짠가 싱거운가 이제. 오늘 개밥은 빙어 육수를 끓인 특별식이다. 할아버진 20마리가 넘는 개들의 밥그릇을 매일 씻는다. 파리가 여기다 벌레를 쓸어 놓는다고 알을.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돼가지고 다 파먹잖아. 그 같은 거. 개밥그릇을 깨끗이 해야 개들이 병이 안 오지. 지저분하면. 음. 17년 전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소탱이꼴로 들어왔다는 할아버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둘 늘어난 개들에게 대단한 정성이다. 오늘 밤도 할아버진 개들이 있는 산으로 향한다. 방송에 나오는 거. 밭을 지키는 견공 부부 사이엔 얼마 전 식구가 늘었다. 이게 삽살개라는 거야. 우리나라 토종. 야, 이거 검은 거요? 4마리였는데 3마리는 동네 사람 주었어. 야, 이거 먹고 잘 지켜라. 채 2달도 안 된 강아지. 어미 순심이 곁에 남은 단 한 마리다. 이거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순아, 나봐. 나봐, 실수. 난 저로 가. 순심이네 가족을 찾은 할아버지.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뱀이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아, 어디 갔는데.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미기에 순심이 나는 걸까?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자꾸만 짖는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명이 떠나는 건 왜 이리 허망한 걸까? 산기슭, 양지 바른 곳이 강아지의 마지막 집이 된다. 산이 위험하긴 해도 어미 곁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불어 순심이 곁에 둔 강아지였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집에 갖다 놨어야 이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에휴, 어차피 갔으니까 거의 잠들어라. 잘 있어라, 응? 이놈아. 매일 밤 개들과 밭을 지키며 17년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개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어미에게로 향한다. 신순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실수. 넌 저로 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식아 새끼가 내 뱀에 물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어? 바보야. 이 새끼는 갔어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덜할까. 어미를 위로하지만 할아버지도 맥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수순아. 올게. 사나와 함께한 7년. 할아버진 점점 나이가 들고 손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여기 피 뿌렸네 또. 자식이 장성을 해도 어린애 같다는데 10살 손자를 보는 마음이야 오죽할까. 진짜 어떤 땐 괴로울 때도 많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나고.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손주 새끼 때문에 이제 그것만 이제 가끔가다가 걱정돼서 그렇지. 다른 건 뭔지 뭐 내가 어쩔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서 내가 딱 이제 아침에 아 오늘도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 그렇게 할아버지의 내일은 손자를 위한 삶일 것이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산골은 색색이 화려하다. 아이고 이게 다 덮어버려. 몇 해 전 심은 봉숭아는 이제 여름이면 저 혼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매년 이맘때면 연례 행사처럼 할머니는 꽃을 따고 봉숭아 꽃물을 준비한다. 이따 씻을 건데 어떻게? 몰라. 아, 손만 안 씻으면 되잖아. 손 안 씻고 어떻게 씻냐? 봉숭아 물릴 때 네. 소원 빌면은 네. 가을에 이게 봉숭아 물이 다 빻거든? 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한번 빌어봐. 공부 만약 잘하게. 여름에 빠지면요? 아니 여름까지 안 가요. 손 여기다 대. 소원 빌어봐. 응? 끝. 다 빌었다. 에이구.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해봐. 다 빌었다. 그게 먹는 거지 빈 거냐. 그날 오후 웬일로 사나가 얌전하다. 가을까지 예쁜 꽃물을 간직하려면 참아야 한다. 사나야, 네. 아까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지 소원이? 조탱이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올가을 그 작은 손톱에 남은 꽃물이 사나의 소원을 이뤄줄 것이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사나가 산을 내려간다. 소탱이골에서 맞는 세 번째 여름방학. 사나는 할아버지랑 하고 싶은 게 참 많다. 사나가 3살 때부터 보고 자랐다는 소양강.
그 많은 계획들 중에서 오늘은 할아버지랑 낚시하기. 겨울이면 할아버진 소양호의 어부가 된다. 그 할아버지를 보며 10살 사나가 자란다. 물고기. 할아버지, 잡았는데 놓쳤어요. 낚싯대를 들어올릴 때마다 작고 푸른 소양강이 떠오른다. 어부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사나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진지한 표정. 하지만 꼬마 강태공의 낚싯줄은 감감무소식. 줄이 짧아가지고. 야, 전화야. 우리 이렇게 고기 잡는 게 재미없어? 아니요? 고기도 잡아보고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끔 머리 식히고 바람 쐬고 이렇게 또 들어가서 눈 공부하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가만히 한참 공부만 해도 머리 아프고 안 그래? 그치?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맞지? 네. 아, 우리 손자 최고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손자는 언젠가 이 산과 강을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강원도 인제의 소탱이골, 그 푸른 자연 속에 사나가 산다. 사나는 소원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할아버지는 안 눌렸으면 좋겠고요. 할머니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푸른 산과 강을 닮은 산골 소년 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너른 품에서 소년의 여름은 오늘도 눈부시게 푸르다.